우리는 지난 시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서양 여러 나라들과도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했습니다. 항구를 열었죠. 그랬으니까 이제 그들의 문화,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개화를 해야죠. 그래서 열어서 변화시키는 어떤 식으로? 서양식으로, 근대식으로, 신식으로 변화시키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어떻게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느냐? 먼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 기구를 만들어요. 이거 교과서에 보면 이름이 있는데 너무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이거 과감히 뺐습니다. 그냥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거, 그렇죠. 우리도 강해지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개화정책. 그러니까 신식 군대를 만드는 거죠. 신식 무기를 갖춘. 그 군대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별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별,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 어떤 특별한 기술이냐? 와, 우리 그동안 조선 군인들이 갖지 않았던 이거. 바로 서양식 총을 가진 그런 군대죠. 그래서 이 별기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본인 교관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교관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별기군이 훈련을 받고 조선의 군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청과 일본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로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서 무기 만드는 거, 그리고 군사 훈련하는 거 이런 거 배워오게 하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조선도 신식 무기를 더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는 수신사, 조사사, 시찰단 이런 애들을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본 정부 기구와 근대시설 같은 것을 둘러보고 오게 합니다. 사실 예전에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가 조선 통신사 보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전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내서 배워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청과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와, 미국에까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제일 먼저 서양 중에서는 제일 먼저 통상조약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와, 우리나라 역사상 미국에 가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초겠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고 미국의 선진 문물을 보고 옵니다. 뭐 타고 갔을까요? 예, 비행기 없습니다. 이렇게 배 타고 우리나라 출발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오는 정말 세계 일주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빙사가 미국에 가서 보고 온 것들, 뭐 워싱턴 소방서, 뭐 에디슨 전기회사, 뭐 육군사관학교 이런 많은 공장, 그리고 시설, 회사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자 이렇게 개화 정책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왔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신문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요거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우리의 의, 식, 주 이런 것들도 더 바뀌고요. 우리의 교통수단, 뭐 공부하는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이제 우리가 개화 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바로 개화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개화 정책, 막 나라가 변신하는 이것에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양이나 일본과 교류를 하자고 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아볼까요? 자, 먼저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서양과 일본은 오랑캐 그리고 침략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해야 된다? 배척. 그리고 우리의 원래 것, 전통 유교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무슨 파라고 부르냐면요. 말이 어렵나요? 위정척사파라고 부릅니다. 해석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바른 겁니다. 바로 바른 것을 이거 지킬 위자예요. 우리 왜 호위하다 할 때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바른 것은 바로 전통 유교.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악한 것은 바로 이런 서양과 일본의 것. 그래서 배척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위정척사파, 줄여서는 척사파라고도 하는데 요런 사람들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 주로 뭐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전통 유교를 공부하신 분 뭐라고 부를까요? 그죠? 유학자 또는 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생들을 중심으로 위정척사파 들은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끼상소 누구죠? 방금 봤던 최익현 선생님. 그리고 어떤
그 유생들은요, 미국과 수교한다는 사실에 반대해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상소문을 한꺼번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정척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서로 다른 두 생각이 충돌하게 됩니다. 개화 정책과 외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이모군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신식군대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신식군대 이름 뭐죠? 맞아요. 별기군입니다. 그런데 이 별기군은 사실 정말로 특별한 군인이고요. 실제로는 원래 조선의 군인, 구식군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들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차별이 있겠죠.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월급을 주는데 그것마저도 13달째 얘네 때문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13달째 1년이 넘게 월급이 밀린 거죠. 그런데 13달 만에 월급을 준다고 나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13달 만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예, 받았더니 와, 이 안에 쌀이 아니라 모래, 그 다음에 쌀 껍질, 겨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었던 거죠. 바로 구식군인들이 여기서 정말 꼭지가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만이 폭발하면서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왜 신식군인들과 별기군과 우리를 차별하느냐라고 해서 결국 열받은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군인들의 봉기, 군인들의 군란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자기네가 반대하는 곳들을 불태우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싫어요. 일본 때문에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우리가 나라문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요. 두 번째, 별기군도 싫겠죠. 그러니까 별기군의 그 일본인 교관도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싫은 거 누구냐면요. 바로 정부 고위관리,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 관리, 주로 민씨 세력이겠죠. 그래서 그들도 잡아가지고 살해하는데 이 구식군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누구냐? 왕비입니다. 이 명성황후가 개화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식군인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비는요 이미 몸을 피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궁녀복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충주로 피신을 하면 권력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구식군인들은 누구를 앉히고 싶을까요? 맞아요. 바로 자기의 뜻을 실현해줄 수 있는 개화 정책 같은 거 안 할. 그럴 사람들, 별기군 같은 거 없애줄 사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개화 정책을 싫어하는 위정척사파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권력을 주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은 역시나 모든 개화 정책 중단하겠다. 그리고 외세의 눈치를 안 보는 나라, 그리고 민중들을 서름받지 않게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이모군란으로 개화 정책도 완전히 스탑되고 옛날로 흥선대원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군을 이끄는 조선의 여신 이게 누굴까요?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가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청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군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청나라 니네가 좀 군대를 보내줘. 그래서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가 군사를 보내서요. 결국 흥선대원군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폭동 일으킨 그 구식군인들을 학살하면서 다시 권력을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세력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모군란은 그 군인들의 난이 실패하게 되고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건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준 거죠? 맞아요. 바로 우리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이 한 거죠. 그렇다면 이모군란이 남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선입니다.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됐겠죠. 야, 우리가 이 이모군란 해결해줬어. 그러니까 사사건건 정치에 간섭을 하면서 조선의 군대를 그냥 두고 갑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본은요, 야, 너네 때문에 우리 공사관 불탔잖아. 너네 때문에 우리 사람 죽었잖아. 그러면서 조약을 맺으라고 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본에게 배상금 50만 원. 그 당시 50만 원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불안하니까 언제 또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 군대도 서울에 두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모군란으로 우리는 청나라의 간섭, 일본의 배상금, 그리고
청과 일본 군대가 모두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요, 막 자기네한테 사과하래요. 자기네한테 피해를 준 거. 결국 그래서 박영효가 일본에 사과하러 가면서 배 안에서 요거를 만들었대요.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기, 최초의 태극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모군란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